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관광객들은 수없이 밀어들었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곳 주민들은 북촌을 떠나고 싶어 한다. 다 불편해 사는데. 주민들을 다 떠나게 만드는 게 바로 이게 지구단위 계획. 관광개발의 그림자로 드리워진 북촌의 두 얼굴. 쌍심지에서 들여다본다. 서울의 안국동, 가회동, 개동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옥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북촌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촌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면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 많은 혜택을 얻을 것 같습니다만 최근 이곳의 주민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한옥 밀집 지역. 이른바 북촌 한옥마을이다. 아름다운 기와집 형태의 한옥이 밀집되어 있고 전통 석가래와 사주문, 기둥 등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문화보존의 가치가 높은 곳이다 보니 몇 년 전부터 북촌은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좁은 골목길에서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있는가 하며 한옥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처럼 관광객이 북적이는 걸 봐서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 정작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일까? 요즘에는 거의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급한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400씩 팔고 나가고, 근데 그런데도 매매가 안 돼요 지금. 북촌 한옥마을 어디를 가도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한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민들은 왜 불만을 터뜨리고 있을까? 주민들은 그 가장 큰 이유로 서울시가 2010년 발표한 북촌 지구단위 계획을 꼽고 있다. 다 떠나게 만드는 게 바로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지구단위. 왜 그러냐면 전에는 그래도 여기가 상가 가치가 있어서 5층까지 지니까 매매가 됐는데 지금은 3층뿐이 못 짓잖아요. 그 다음에 뒷집은 또 여기 빨간 거 외에는 또 못 져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난 2010년 서울시가 발표한 북촌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은 북촌 한옥마을을 14개 구역으로 세분해 전통적인 한옥 주거지로 육성하겠다는 사업이었다. 지구단위 계획 하에서 36개 사업 680억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정말 주민을 위한 모든 정말 뭐 아까 말한 주차 문제며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게 거의 시행이 안 됐다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지고 68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고 할 때 처음 주민들은 사업을 반겼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 7년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재산권에 대한 규제만 남았다고 한다. 북촌 마을 주민들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 채 피해만 보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봤다. 에 나와 있는 이제 공공사업 외에 이제 그런 다른 공공사업들은 저희가 많이 추진한 사항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나 뭐 화장실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주민들 입장에 또 상이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내에 이제 주거지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나 그런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서요. 서울시는 주민 간의 상반된 의견 조율로 사업 진행이 더뎌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실태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지만 7년간 쌓여온 민원은 어느 하나 해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규제로 묶인 북촌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광지 개발로 발생되고 있는 생활 불편들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되고 있다. 한옥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된 지구단위 계획. 그런데 관광객은 늘었지만 정작 주민의 생활권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종로구 의회 윤종복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현재 그런 그 문화 특구로 인해서 한옥에 대해서 아무런 손을 대지 못하는
그걸로 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선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규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재산적 피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몰려드는 관광객의 그 혼잡스러움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점들 등등이 지금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0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서 그 당시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목적은 한옥 멸실 방지, 네. 그 다음에 이제 품격 있는 전통 주거지로서의 보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생기는 상업화 방지. 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수립 당시에 이제 그 인센티브 사업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서울시가. 네. 그 목적은 뭐냐면 간접적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5개 사업, 또 36개 사업에 680억이라는 이제 액수가 나오는데요. 네. 그걸로 이제 주민들의 모든 편의 시설이라든가 환경 또 그걸 좋게 해서,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지역이 좀 가치 향상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대책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주민들은 실제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직접은 얻을 수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뭐 경관 사업이라든가, 네, 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상쇄될 것이다라고 주민들은 그 당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결국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가장 문제는 이제 서울시의 그 정책적 문제입니다. 네. 자, 인센티브 사업도 시행이 안 되지. 또 뭐 지중화 사업도 이미 시작됐던 것도 중단이 돼버리고.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무대책, 무대안, 또 무관심, 무정책 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 후에 생기진 문제점을 전부 이번 기회에 다듬어야 된다. 재정비를 해서. 네, 이렇게 북촌의 정주권은 사라지고 주민들은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또 본인의 재산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후속 조치가 없다. 정말 큰 문제인데요.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주민들의 또 다른 문제점도 찾아봤습니다. 북촌의 한옥마을에 가면 조용히 해달라는 플랜카드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소음이 심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늘어나는 관광버스 또한 큰 위협이라고 한다. 횡단보도 앞이나 신호등 옆이나 이런 식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 관광차들을.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지. 3시간 동안 세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건너다가 여기 신호등 말고 저쪽 횡단보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한 건너는데 차가 그냥 박았어요. 차가? 어떤 차가? 기억이 안 나요. 트럭? 학생들은 등하굣길에 관광버스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최근 북촌에는 학생들의 수가 줄고 있다고 한다. 120년 전통의 학교인데 통폐합이 문제가 작년에 굉장히 이렇게 갑자기 가시화되고 이게 이제 심각한 논의에 휩싸이면서 사실 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여기 갈수록 아이들은 줄고 있고 지금 보통 한 반에 20명씩 제등초등학교가 2반씩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나마도 더 아마 입학생이 적다는 걸로 알고 있고. 북촌 한옥마을에는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효시라 할 수 있는 120년 전통의 제동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가 있다. 그런데 줄어드는 학생 수로 인해 이 학교들의 존폐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 아이들 다닐 때마다 한 반에 30명씩이었는데 지금 18명, 17명이에요. 그때는 4반이었는데 지금 2반이에요. 절반이 없어진 거야. 이 동네 없어질 거예요, 이러다가. 북촌 생활의 불편을 느껴 주민들이 떠나고 있다는데 좁은 골목길에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차량 통행은 물론 집 앞 주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가 여기 관광객도 아니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속상해요. 그리고
같은 동네 사람끼리 얼굴 붉혀야 되고 서로 되려고 밤 12시, 11시까지 여기 기다려요. 여기 못 되면 다른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이게 할 짓이냐고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당시 서울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제동초등학교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계획은 또 다른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그런 얘기가 자꾸 제동 없어진다는 얘기 나오고 여기 주차장이 생긴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엄마들이 불안한 거예요. 여기 주차장이 생긴다고 해봐요. 그러면 애들이 정문에 이렇게 학교 왔다 갔다 해야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보내겠냐고. 여기 안 보내지. 한옥마을 주민들의 불만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생기는 각종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이었다. 별다른 수거함 하나 마련돼 있지 않으니 대문 밖은 쓰레기로 넘쳐나는 실정인데 각종 이제 그런 쓰레기나 오물들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은 굉장히 속상하죠. 네. 치워도 끝이 없는 거니까. 또 다른 주민들의 불만은 골목길 관광객이 내는 소음이다. 실제 제작진의 소음 측정 결과 주거지역 소음 기준인 68데시벨을 훨씬 넘는 상황이었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저기 뭐야 저거 하는 동네가 아니라고요. 저기 뭐야 산림하고 뭐 이렇게 주거 그게 아니고 관광으로 나라에서 관광으로 어떻게 해야 돼. 차도 좀 다니지 못하게 하고 막 저 가스도 들이받아가지고 저 가스 2번이나 나갔었다니까. 한옥이 주는 운치 그리고 낮은 담장을 통해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한옥마을. 하지만 2016년 북촌의 한옥마을에서는 한옥 특유의 고즈넉함은 없고 이웃 간의 정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한옥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아파트에 대한 그런 선호도보다는 이런 단독에서 햇빛 쐬고 텐마루에 앉아서 오순도순 있고 때때로 뭐 하늘도 쳐다보고 이렇게 낭만도 즐기고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그분들한테는 그런 자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안타깝게. 네, 이렇게 한옥이 좋아서 북촌에 온 주민들이 북촌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인데요. 앞서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힐 정도로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 정도면 정말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옥마을 내부에 네. 비한옥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좀 대처하는 방안도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좀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네요. 네네. 있었는데 그 실행 못해졌습니다. 지금 제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정덕도도실 지하주차장 이 두 군데가 그 당시에 발표됐었지만 이후에 아예 시행도 안 될 뿐더러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그러면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학교에 주차장을 도입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동초등학교는 우리 북촌과 걸맞는 초등학교입니다. 네. 바로 그 고종 황제가 칙령으로 내려서 만든 우리 민족 혼이 담긴 역사적인 학교죠. 네. 이런 학교는 정말 확립된 정주권 안에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로 장려해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 공사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염려가 커서 몇 번의 시도 그때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을이나 지역이 발전, 성장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지구단위 계획 목적이 정주권 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바로 학생이 준다는 건 정주권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은 아이들이 지금 그 관광버스나 아주 그 몰려드는 차량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고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북촌이 침체되는 어떤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북촌 한옥마을의 주민들의 정주권,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종로구와 서울시가 나서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 제작진은 종로구나 서울시의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만큼이나 늘고 있는 북촌의 민원들에 대한 종로구청의 입장을 들어봤다.
관광하고 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석 관광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요. 쓰레기와 네네. 교통 부분은 네. 각각 해당하는 과에 여쭤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네네. 대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한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버스 주차 단속 계획은 어떤지 알아봤다. 주차 공간이 없는데 관광버스가요? 네네. 그 부근에. 네네. 있는 장소는 청운중학교라고 해서 거기가 좀 제일 큰데 글로 가긴 좀 뭐한가 봅니다. 근데 그걸 쫓아다니면서 뭐 여기 네. 되면 안 됩니다. 뭐 관광버스마다 할 수는 없고. 네네. 북촌 한옥마을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던 서울시의 계획을 듣기 위해 제작진은 서울시청의 한옥조성과 담당자를 만났다. 현재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이제 북촌 그 전반 상황에 대해서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옥조성과의 입장도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거라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그런데 애초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때 약속했던 공공시설물 지원 사업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물어봤다. 이거는 이제 공공사업 얘기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죠. 아, 예산이 부족해서. 부사업도 많고요. 다 공공사업이라고 다 여기서 한 개 부서 가는 건 아니고요. 여러 기관들이 다 정부도 있고요. 실제로 북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는 5개 부문, 36개 공공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지난 5년간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북촌 한옥마을 주민의 계속되는 민원에 대해서 구청과 시청의 답변은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한옥이 좋아 오랫동안 한옥을 지키며 살아왔던 북촌 주민들. 그들은 관광객들로 인해 동네가 발전할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진 지 7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당시 취재는 선거 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사업을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도 확보를 하면서 사업 계획을 짰을 것 같은데 왜 진행을 안 하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발표된 때 예산 상황과 네. 그 이후에 이제 예산 상황이 좀 달라진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예산 문제는 지금 당장 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북촌 문제는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될까요? 서울시의 의지만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이것은 우리 천만 시민이 믿는 서울시에서 약속한 것, 발표하는 것인데 네. 이것은 의지만 있다면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한번 이제 1990년도에 북촌 관련된 그 제안이 있다가 한번 풀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주민들이 얘기했던 것이 왜 실익도 없고 제대로 보존도 못하는 것을 갖고 가려고 하느냐. 지금 현재 입장도 비슷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최대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욱 발전된 북촌을 우리 후세에 물려줘야 되겠는데 바로 주민들의 지금 그 가슴에서 지금 이렇게 자꾸 울분이 나오니까 네. 이것이 또 뭉쳐지다 보면은 자칫 90년대 초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겁니다. 네.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모두 일어났죠. 그래서 소위 말한 시위, 네. 대단히 시위도 벌어지고 그랬었습니다. 현재 이제 종로구 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북촌 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전통 주거 지역으로서 품격 있게 보존하는 정책인가? 네. 아니면 관광 목적의 북촌인가? 또는 두 개가 다 공존하는 정책이든가? 세 가지 모두가 확실하게 정책이 우선 서울시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북촌의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촌이 단순히 민속촌과 같은 관광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좀 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종로구 의회 윤종복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보호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쿨존은 학생들을, 북촌 문화특구는 한옥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쿨존에서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는 상황, 북촌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제도를 시행하면서 본래의 목표보다 시행 성과에만 몰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스쿨존이 붉은색 페인트가 목표인 것인지, 북촌 문화특구가 관광객만이 목표인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See the pyramids along the Nile. Watch the sunrise on a tropic isle. Just remember, darling,